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많이 활용하시는 스피드 옥션 무료 30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전화번호 나가죠? 010-8408-9764 이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면은요 제가 가입해서 30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지난 시간에 전문가 감별법 질문 3가지를 제가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시고요, 답을 달라고 문자도 주시고, 또 저희 카페에도 이제 답이 어딨냐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별 질문입니다. 자, 등기부상의 채권액이 모두 배당 후에 낙찰 금액에서 전 소유자한테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할 때 권리상 인수하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은 권리 관계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을 드리면은요, 채무액이 그 낙찰가를 넘겨서 전 소유자한테 배당될 금액이 없다면은요, 당연히 빚이 많으면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배당액이 남아요. 낙찰 금액에서 빚잔치하고도 돈이 남아요.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배당 재판부에서는요, 전 소유자한테 돌아갈 금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판부가 굉장히 많고요. 비슷한 배당 판결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실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의제기도 안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원칙대로 판결이 나겠죠. 그런데 내가 낙찰자 아니에요? 내 돈이 들어간 거니까 낙찰자의 신분으로 전 소유자가 받은 임차 보증금은 등기권리상 낙찰자가 인수하는 선순위 권리가 맞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 소유자가 그 돈을 다 받아 챙겼는데 그 책임을 면피해주고 내가 낙찰된 금액을 냈는데 남는 금액이 있다고 원칙대로 그 소유자한테 다 돌아간다면 제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올바르게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배당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한다면 당연히 배당 재판부는 살펴보겠죠.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는 우리의 판사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감별 질문은요, 명도 대상자가 연세가 되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인 경우에 이사비가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갈 데가 없어. 내가 어딜 가겠니? 그리고 이사비도 못 주면 난 못 나가. 근데 이사비가 보증금을 너무 크게 그분들이 날렸기 때문에 그걸 다 드리면서까지 명도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보통 경우처럼 집행이 실시가 될까요? 일단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경매 물건을 조사하러 가실 때 꼭 해당 물건의 초인종을 누르시고요, 점유하는 분들에 대해서 누가 살고 계시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럼 문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문을 부셔야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강제로 문을 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방문해야죠. 벨 눌러봐야죠.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탐문해서 반드시 내가 입찰 들어갈 해당 경매 물건에 누가 살고 계시는지, 혹시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지, 혹시 아픈 분들이 계신지, 명도할 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집행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관들은 공무수행을 실시하겠죠.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고령의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항을 해요. 그렇다고 힘이 없으시니까 다른 저항이 없어요. 방 안에 그냥 누워 계세요. 누워 계시면서 냉장고를 딱 붙들고 장롱을 딱 붙들고 절대 못 나간다, 난 못 나간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시면은 그분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분들이라고 해도요, 강제로 그분들을 끌어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집행은 연기가 되고요, 애가 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낙찰자인 저죠. 저만 애가 탈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겠죠. 점유자 조사 반드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자, 세 번째 감별 질문이에요. 1순위 근저당 말소기준 이하의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1순위 근저당이 말소가 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말소기준 권리 이하는 다 소멸인데. 자, 민사집행법에도 없는 말소주의, 소멸주의, 즉 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을 법원에서 소멸시키거나 인수시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말소기준 권리 이하 모두 소멸이라고만 알고 있겠죠. 또 그렇게 많은 경매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되는 것은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가처분, 가등기, 법정기상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론상 틀린 말이 아니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말소가 아닌 인수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면은요, 등기부상 1순위이긴 하지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만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서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자도 잘 내고 있는 그 근저당을 구태여 소멸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각물권 명세서에 소멸되지 않고 인수됨,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수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어디 물어봐도 속 시원히 답변 들을 때가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티는 강조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니까 이론상 답변만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걸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을 얘기해요. 사건 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건 번호를 준다고 해서 알 수가 있나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잣돈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제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을 감별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경매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해본 자, 경험한 자가 훨씬 잘 알고 있고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라고 모두 같은 변호사, 맞는 변호사가 없어요. 민사, 형사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전문 분야를 정합니다. 그리고 민사도요, 부동산을 따로 빼내서 홍티경매 우리 김도훈 변호사 같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승전 현장조사 말씀드리죠. 저는 낙찰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낙찰이에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저도 했죠. 그런데 그 얘기의 그 주제의 항상 결론은 조사를 열심히 해보세요. 현장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현장 조사가 제일 중요한 게 맞으니까요. 이론상 아무리 무장이 돼 있어도 현장 조사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입찰가를 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승전 현장 조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천 건의 경매 컨설팅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우리 홍티 경매의 많은 제자분들이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수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자, 오늘 답을 드린 세 가지 사항, 여러분들 경매 물건을 볼 때 꼭 주의 깊게 보시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꼼꼼한 습관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매로 제2의 직업을 여러분들이 성공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응원 드리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샅샅이 낱낱이 모든 것을 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설픈 전문가한테 오답을 듣고 입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홍티 경매, 홍티와 김 변호사한테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